씨발 이거 참 자책 전적기 귀찮아가지고 뭐 로토든 물부 공업이든 이거 PPT 해온다는 게 깜빡했네. 잠시만 깜빡했네. 적기가 귀찮아. 첫 번째 신시내티 대 미러키, 브랜든 윌리엄스 대 번스. 이 경기 일단은 제가 볼 때 변수는 하나야. 미러키 빠따. 미러키 빠따가 최근에 진짜 못 치거든요. 누굴 만났는데 못 치긴 하는데 토론토전에도 만호가 그렇게 내려놓고 뒤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봐. 별거 못하고 그냥 뭐 이기긴 했는데 뭐 어제 있었던 매치도 과우즈먼한테 그냥 탈탈 털렸죠. 뭐 특별히 뭐 물론 찬스들 뭐 있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공략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오늘 일단 신시내티 선발이 브랜든 윌리엄스예요. 브랜든 윌리엄슨. 뭐 로돌로라든가 계속 선발진에 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그냥 볼쟁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공 자체에 구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볼 던지다가 보통 자멸하고 항상 뭐 중간에 내려갔었던 최근 등판에서의 계속 그런 결과들이었고, 미러키가 막말로 아무리 못 쳐도 스스로 볼질해가지고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살리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 새끼 등판했을 때 신시 전승이에요. 3번 있었거든요. 3번. 컵스 원정에 뭐 앵무새랑 홈에서 그리고 콜로 원정 3번 다 이겼어. 신시가. 얘가 물론 잘 던진 콜로 원정은 뭐 거의 6이닝 던지고 1실점 했으니까 잘 던지긴 했는데 뭐 이때는 뭐 중간에 다 내려갔어요. 4이닝 5회 다 내려갔었는데 뭐 4실점 3실점 하고 다 이겼어. 신시가. 질 때 됐다. 번스 만났거든요. 번스가 이번 시즌 좀 확실히 안정감이 있었던 지난 시즌보다는 뭐 애초에 뭐 계약 관련 뭐 해가지고 뭐 이슈도 있었고 좀 불안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또 번스 등판했을 때 승리가 없어요. 직전 경기도 이제 샌프존의 홈에서 7이닝 1자책으로 엄청 잘 던졌는데 빠따 역시나 빠따가 문제예요. 빠따가 항상 뭐 졌었고 보양 먹을 듯 됐다. 신시 빠따가 최근에 뭐 보스턴과의 시리즈도 그렇고 뭐 컵스전도 그렇고 매섭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쉽사리 어려움이 있고 또 신시가 최근에 불펜적인 소모도 좀 많았었던 부분들, 이거는 빠따가 솔직히 좀 미러키가 하도 안 타져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한 이 정도는 진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승이랑 마인까지 볼게요. 마인 승까지. 사수 경기 분석 안 했는데 뭐 끝에 한번 뭐 볼게요. 분석은 안 했거든요. 카브레라 대 호건 해리스. 왜냐면 배팅할 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 경기는 차라리 물부 찍고 말지. 한 경기 있잖아. 에이 잘못 적었다. 반대로 적었네. 그냥 이 경기는 보자마자 배당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경기야. 제가 봤을 때는 배당부터 이렇게 받을 만한 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오클랜드라 이 배당 받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호거네리스 눈에 보이는 이 자책점 10점대잖아. 이건 못 참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 배당 받은 것 같은데, 냉정하게 보면 솔직히 선발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뭐 호거네리스 부상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선수 생활 거의 말아 먹었고 기대치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땐 낮긴 하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평타는 치는 놈이에요. 이거 자책점도 첫 경기 이제 두 번 던졌거든요. 올 시즌 첫 경기 애틀란타전에 기본적으로 볼질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해. 그러니까 첫 경기 애틀란타전에 시작부터 그냥 볼질 계속 던지다가 그때 그냥 뭐 후드려 쳐맞고 1회도 못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올라간 거지. 직전 경기 휴스턴전에는 깔끔하게 막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오클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상만 없으면 괜찮은데 부상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부상 때문에 계속 뭐 좀 하려 그러면 나가리.
거기다가 이제 구위나 이런 거 망가지고 거기에 폼 올렸다가 또 나가리. 좀 변화구나 이런 구위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날카롭고 최근에 페스트볼도 점점 이제 구속이 올라가고 있는 건강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상대도 마이애미 빠따기 때문에 호투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구위는 좋은데 얘도 어쨌든 볼질에 대한 이슈 막말로 얘가 좀 긁히는 날이면 오클이 못 칠 것 같긴 하거든요. 구속도 상당히 잘 나오고 근데 뭐 항상 본인 스스로 볼질하다가 자멸하기 때문에 결국엔 둘 다 볼질 패시브가 있긴 합니다만 호건 해리스는 그래도 직전기 어쨌든 상당한 호투를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고 오클이 그래도 이번 개똥이고 솔직히 뭐 마이애미 가도 솔직히 무방하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애틀 상대로 위닝 거두고 오긴 했잖아요. 뭐 언제까지 이거 지면 또 승률 1할 되는 거 아니야? 1할 달이? 2할은 그래도 유지해야지. 막말로 뒤에 이제 유리 페레즈랑 또 벼르고 있는 알칸타라 물론 알칸타라 이번 시즌 안 좋긴 하지만 오클 상대는 호투 할 가능성 높잖아.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시리즈 중에 제일 할 만한 경기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뭐 둘 다 호투를 한다고 가정해서 불펜 싸움 가면은 뭐 불펜 자체는 마이애미가 오클보다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선발에서 어쨌든 리드를 잡았다라면은 마이애미가 오클 불펜을 털어도 솔직히 안 이상하고 못 털어도 안 이상하거든요. 마이애미 빠따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배당 대비 사이즈적에서 좀 변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안 찍긴 하겠지만 오클랜드 프렘 봅니다. 카브레라는 넣고 1.3대는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어싱 대 필러. 아 근데 필라 빠따가 요즘 너무 심각해. 일단 선발은 뭐 그레이드 휠러고 둘 다 이번 시즌 잘 던지고 있어요. 휠러가 뭐 좀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사실 구위가 원체 좋으니까 막말로 워싱턴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이즈고 뭐 휠러가 워싱턴 상대로 약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지구잖아요. 어쨌든 자주 보니까 근데 그레이가 조금 제가 볼 땐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구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컨트롤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책점을 어쨌든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시즌 어쨌든 약간 생소함 한 스푼 추가했어. 그레이가 지난 시즌 약점이었던 페스트볼 비율을 좀 낮추고 커터를 좀 추가했죠. 여기다가 뭐 장점이었던 슬라이드 비율 높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자주 만나긴 했어. 다 같은 지구다 보니까 뭐 휠러는 뭐 자주 봐봤자 9위로 상대를 상대하는 투수기 때문에 뭐 큰 뭐 그건 없고 그레이도 뭐 필라를 자주 만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어쨌든 조금 바뀐 투구에 있어서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봤자 뭐 사실 볼 자체는 옛날에 보던 그 볼이 맞는데 어쨌든 던지는 패턴이라든가 뭐 비율 자체가 던지는 비율 자체가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필라파타 요즘 하도 안 좋잖아.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필러는 제가 볼 땐 무조건 호투할 것 같은데 그레이를 필라가 털 수가 있느냐. 결국에 지금과 같은 패턴이면 그 요시아 그레이는 제가 볼 때는 좀 시즌 중반 넘어가고 읽히면은 자책점 그냥 빵빵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타이밍에 제가 볼 땐 애매해. 이거는 호투해도 필라의 최근 빠따나 이번 시즌 자체는 처음 보는 것도 맞고 전혀 안 이상하고 그리고 구위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흘러갈 사이즈 자체에서 털어도 안 이상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필라도 매치한테 무기력하게 수입 당하고 왔지만 그래도 워싱턴 상태로는 뭐 휠러 내고는 솔직히 그래도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이긴 해요. 다만 빠따가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솔직히 막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이즈인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유리하긴 하다 사실. 뭐 근데 투수가 잘 던져도 근데 필러가 올 시즌 좀 그래. 지가 잘 던져도 이제 못 이긴 경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긴 하다 배당 대비해서. 그래도 필라가 잡는다고 보고 언어보는 뭐 선발만 봤을 때는 언더인데
이런 경기 사실 불펜에서 터질 가능성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면 언더.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스턴 대 템파베이. 휘틀록 대 글라스노우. 둘 다 이제 최근에 복귀를 했었죠. 자책점이 5.14까지 올랐어. 6.23.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복귀해서 한 번씩 최근에 또 던졌었고, 휘틀록 4월달에도 나가리 됐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휘틀록이 뭐 많이 던지진 않았어요. 이번 시즌 뭐 중간에 나가리 됐었다가 다시 돌아왔었고, 뭐 초반에는 시즌 초반에 4월달에는 이제 싱커볼로인데 체인지업이 마탱이가 좀 가면서 고전했었는데, 직전 애리조나전에는 괜찮게 던졌어요. 뭐 어느 정도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활약 정도는 보여줬었고, 지금 템파베이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꾸역꾸역 막을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털려가지고 내려오거나 이럴 확률보다는 꾸역꾸역 막고 본인의 기대치 짝 그냥 6-3 정도 찍거나 뭐 아니면 5이닝 2-3실점 정도, 그 정도 할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아요. 템파도 어쨌든 원정이고 최근 기세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니까. 문제는 이제 글라스노우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파이어볼러다 보니까 구위 자체는 뭐 압도적으로 좋아요. 제구만 되면 뭐 상당히 위력적인 부분은 맞는데, 원래 뭐 파이어볼러도 약점이 그렇잖아요. 제구가 안 되고, 글라스노우 약점도 당연히 제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직전경기 다저스전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제구에 대한 문제들, 와 변화구가 그냥 휙휙 날리더라고.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커브도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막 꼽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뭐 내려왔었죠. 그리고 뭐 구위가 좋아서 오늘 좀 제구가 좀 된다면 솔직히 위력적이긴 한데, 보스턴이 사실 힘 대 힘으로 붙는 거는 나름 자신 있는 팀이거든요. 여기다 뭐 지난 경기처럼 변화구 제구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되면은 제가 볼 때 중간에 내려갈 수도 있어. 오늘 경기도 뭐 휘틀록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하게 막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 버틸 사이즈고, 글라스노우는 뭐 기대치 자체는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지나 대신 조금 수틀리면 중간에 내려갈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제구 안 되는 게 결국 정배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 사이즈로 봤을 때 거의 안 되니까,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가뜩이나 제구도 약점에 보스턴 상대로 사이즈가 좋지 않고, 보스턴 좌타 라인 상대로 궁합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측면들. 결국 뭐 보스턴이 사실 불펜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휘틀럭이 많이 버티지 못하는 사이즈에서는 되게 불안하기는 해요. 보스턴 불펜 전혀 믿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하긴 하다. 이게 원정이었으면 좀 힘들었겠지만 지금 뭐 템파 선발도 불안하고 원정 템파인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해볼 만하긴 한 것 같다. 보스턴 역배, 보스턴 프랭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벌랜더 대 배시. 벌랜더가 쿠어스 가가지고 한번 혼쭐나고 왔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배시지 3.8이야? 맞아? 지난번에 에러 때문에 이거 안 올라갔구나 참. 어쨌든 간에 뭐 나이가 많이 들었죠. 벌랜더와 이제 기복의 킹 배시 간의 대결인데, 저는 사실 벌랜더는 특히 지난 시즌도 좀 그랬어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런데 맞을 때는 후두려 맞아.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이게 올 때가 있어요. 중간에 막 강판당하고, 지난 시즌도 몇 번 그랬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뭐 지난 경기도 사실 쿠어스였기 때문에 본인의 구위를 믿었어야 됐는데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던지니까 베스트볼이나 이런 것들 계속 던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구속도 점점 빠지고 뭐 변화구들 던지면 뭐 코스에서는 사실 여지 없잖아요. 뭐 맞아도 안 이상한 사이즈니까 그런 부분에서 버티질 못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쨌든 간에 뭐 서로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어. 지금 뭐 아메리칸 뭐 내셔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벌란더가 세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위 자체는 멀쩡하고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결국 있는 부분인데 토론토가 최근에 빠따가 어쨌든 간에 막 확 터지는 사이즈도 아니고 배식 같은 경우는 저는 호투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벌레도 짤 던질 것 같고 배식 같은 경우 결국에는 조금 이번 시즌 기복을 워낙 많이 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어쨌든 매치도 사실 그냥 홈런 아니면 점수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치가 조금 더 낫다. 선발에서도 더 나아 보이고 불펜 싸움가면 막말로 반반이긴 한데 뭐 매치 불펜 토론토 불펜 둘 다 못 믿으니까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큰 거 한 방에 있어서 매치가 제가 볼 때는 홈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벌랜드 공 처음 보면 치기 쉽지 않아요. 매치 승 매치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클블이 이제 선발전들이 좀 많이 복귀합니다. 이번 시리즈 그 누구야? 트리스톤 맥켄지도 돌아오는 것 같던데 내일 모레 조라이언이랑 등판 예정돼 있거든요. 점점 클블이 최근에 빠따도 좀 살아나고 있고 조금 매섭기는 해요. 어쨌든 여기에 2.68 시베일이 2.84야? 뭐 던지진 않았으니까 시베일은 어쨌든 복귀전입니다. 둘 다 뭐 서로 자주 봤어요. 시베일도 뭐 맨날 보는 고밥이고 베일리 오버도 이번 시즌 뭐 굉장히 잘 던지고 있긴 합니다. 뭐 스트라이크 존 뭐 위아래 좌우 뭐 다 노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름값은 오버인데 실제로 경기 보면은 앵간하면 언더가 나와요. 왜냐면 얘가 잘 던져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클벨 빠따가 최근에 솔직히 매서워가지고 조금 뭐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베일리 오버가 막말로 막 구위가 엄청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제구가 워낙 잘 되고 컨트롤이 좋다 보니까 쉽게 뭐 맞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날카로움이 있는데 오히려 빠따감 좋을 때 사실 좀 구위로 이렇게 막 빡빡 한가운데 던져주는 게 더 치기 쉽지. 베일리 오버 같은 유형은 제가 봤을 때 클블 상대로 기존에 강하기도 했고 뭐 쉽사리 아무리 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좀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미네소타 입장에서 시베일은 뭐 항상 먹던 그 밥인데 오늘 또 복귀전이에요. 기대치가 당연히 미네소타 선발 쪽에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 클블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늘 잡았어야 돼요. 오늘 경기 이겼어야 돼. 물론 저 미네소타 승을 표에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오늘 파블로 로페즈 그렇게 털어가지고 내렸으면 이겼어야 됐는데 로페즈도 어쨌든 9위 비교적 9위로 좀 찍어 누르는 투수다 보니까 클블이 그냥 최근 빠따감이 좋아서 탈탈 털어버렸거든요. 오늘 같은 베일리 오버 유형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감이 좋은 거는 좀 불안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유형 자체가 더 까다로운 측면이고 시베일은 복귀전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 오늘 뭐 불펜도 결국 털려버렸고 여러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어디로 튀어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은데 이 시리즈 자체가 그래도 저는 오늘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미네소타 승 클블 찍을 바에는 오버를 찍겠다. 7번째 TBD 대 리솔슨. 일단은 화삭에 TBD 걸려있긴 한데 아마 클레빈저 올라올 거예요. 아마 클레빈저 올라올 확률이 좀 높고 직전 경기 그 누구였더라? 아 이름이 기억 안 난다. 누구였지? 원래 오늘 등판이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숄텐스가 원래 오늘 등판 예정인데 지난번에 그 뭐야 랜스린 한번 며칠 전에 쳐맞았을 때 그때 롱으로 한번 불펜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해외 쪽에 여러 가지 보면은 아마 클랩인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복귀해가지고. 이거 왜 클블로 돼 있냐? 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분위기라기보다는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에드와르드 로드리게스도 최근 나가리 됐고, 여기 이제 중견수인 그린도 나가리 되면서 사실 이제 마운드나 뭐 빠따적인 부분도 손해고, 중견수 빠진 것도 지금 큰 상황에 사실 상황적으로 많이 좋지가 않아요. 리솔슨도 해외 쪽, 저는 좀 생소하니까 해외 쪽 자료들 많이 봤거든. 근데 기복이 존나 심해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다라고 보고, 올 시즌 마이너 등판 기록도 보면은 초반에는 그냥 개쳐 맞았어요. 그냥 계속 중간에 뭐 그냥 개쳐 맞고 하다가 최근 두 경기,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잡는, 그러니까 아웃 삼진 잡는 능력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근 두 경기 20K인가 19K인가 20K인가 마이너에서 찍고, 오늘 또 어쨌든 한 자리를 또 이렇게 콜업을 받은 부분인데, 약간은 조금 뭐 아니면 도메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투할 수도 있고 뭐 쳐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신빙들이 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페이스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뭐 화삭이 감 자체는 최근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화삭이기 때문에 못 칠 수도 있어요. 막말로 못 칠 수도 있는 부분.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 솔직히 한창 이제 한 몇 주 전 사이즈인가 그때는 디트가 좀 매서운 감이 분명히 있었고, 최근에도 뭐 화삭 상대로 좋은 감을 이어갔던 건 맞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빡세 보이기는 해요. 저번에 최근이었죠, 비교적 5월 말에 시리즈 4연전 내줬잖아요, 화삭이. 근데 지금 디트는 그때보다 확실히 약해져 있다. 그림 빠진 것도 있고 뭐 이로도도 진작에 나가리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이로도 대 CG였잖아, 내 기억에. 그때 또 디트가 한번 시리즈에서 한 경기 가져갔었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불과 일주일 만의 맞대결인데 디트로이트가 지금 많이 좀 찢겨져 있는 상황적인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선발진도 좀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좀 감안한다면은, 승패로 찍는다면 그래도 화삭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고, 뭐 클랩인저도 믿을만하진 않은데 솔직히 뭐 지금 디트 상대로는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어바가 9.5 받았거든요. 이게 9.5는 솔직히 조금 변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양팀 선발 다 중간에 강판당해도 솔직히 할 말 없거든. 물론 올슨 쪽이 좀 더 가깝긴 하겠지만, 근데 최근에 어쨌든 페이스가 괜찮았었고,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은, 또 상대가 화삭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언더 찍을 것 같기는 해요. 언더 김점이 좀 높다. 그리고 지난 시리즈가 오버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귀신 같은 언더 봅니다. 8번째 시카고 컵스 와카데 타이온.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자책점을 안 적었네. 클레비조 때도 안 적었구나. 이래서 좀 PPT 해와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해올게요. 이거를 지금 타이밍에 컵스를 보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빡세. 타이온 이번 시즌 최악이거든요, 진짜로. 제구도 제대로 안 잡혔고, 매 경기 지금 뭐 전패예요. 등판했을 때 전패야. 샌디가 빠따가 뭐 약간 퐁당퐁당 느낌 살짝 있긴 한데, 솔직히 지금 뭐 타이온 정도면은 충분히 털 수 있는 사이즈고,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 빡세지긴 해요. 내일도 이제 내일 모레도 스마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 때문에 핸드릭스도 샌디 상대로는 뭐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잘 던졌으니까 오늘이 제일 할만한 것 같긴 하다. 와카가 최근에 죄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계속해서 호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샌디도 약간 평균액이 느낌으로도 아직도 4할이거든요. 샌디 심각해 진짜로.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 되는 경기다. 선발에서도 훨씬 낫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사이즈로 봅니다. 샌디에고 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8경기나 했네. 여기까지. 나머지는 뭐 애리조나, 애틀란타는 애틀 최근 꼬라지면 좀 변수 있다라고 보고, 샘프 대 볼티는 제가 볼 때 동전 던지기 같아요. 둘 다 호투 할 것 같긴 한데 기준점이 7.59. 휴스턴 대 에인저스, 발데스 대 오타니, 의지럽다. 여기까지. 거의 반 이상 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